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사연은 저의 이혼 이야기입니다. 제 전 남편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엄청난 남봉꾼이었습니다.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고 결혼했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기막힌 복수를 하고 이혼했어요. 몇 달 뒤면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습니다. 비록 두 번째 결혼이지만 이곳에서 첫 번째 결혼 생활을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잘 살아보고자 사연 보냈어요. 남편과 저는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갓 들어온 신입이었고 남편은 대리였어요. 남편은 저를 처음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고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는 대리님의 마음을 받아줄 수 없다니까요. 그러지 말고 나영씨, 나 한 번만 만나보고 결정해요. 내가 어떤 놈인지 제대로 모르잖아요. 확실하게 보여줄 기회도 없었고 나영씨한테 제대로 내 마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대리님을 남대로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기회요. 회사에서 어떤 소문난 줄 아세요? 대리님이 저 좋아해서 쫓아다니는 거 회사 사람들 다 안다고요. 이제 회사 갓 들어온 신입인데 이런 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 싫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마음 접어주세요. 어디 접으라고 쉽게 접어줘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도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이 답답하다고요. 싫다고 피하지만 말고 나한테 기회를 한번 줘요. 나영씨한테 첫눈에 반한 그날부터 난 나영씨 마음에 들어보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거 모르죠? 그거 싫다고만 하지 말고 날 제대로 봐요.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 뒤에도 싫다고 하면 나영씨가 원하는 대로 깨끗하게 마음 접을게요. 나중에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참 대단한 열정이었습니다. 장소 불문, 하루가 멀다 하고 저를 향한 사랑은 날로 커져갔어요. 제가 싫다고 하니 오기가 생긴 건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제게 쩔쩔매며 구애했죠. 회사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제게 직진하는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관심이 정말 싫고 불쾌했어요. 제 스타일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웃겼습니다. 10번 지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대리님의 구애가 싫지 않았죠. 결국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년이란 시간을 뜨겁게 사랑한 뒤 결혼까지 골인했어요. 자기야, 그냥 두라니까. 설거지는 내가 하면 되는데. 뭐하러? 내가 하면 되지. 자기가 왜 설거지해? 그 예쁜 손 다 망가지게. 하여간 내가 결혼한 분 참 잘했다니까. 이렇게 아내 위해주는 남편이 어디 있어? 당연하지. 자기 나랑 결혼한 거 진짜 잘한 선택이야. 세상에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자기를 엄청나게 사랑하지. 설거지며 청소뭐 다 내가 하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공주처럼 떠받들지. 안 그래? 그래, 맞아. 나 진짜 복 받은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자기 속 태우지 말고 얼른 받아줄 걸 그랬나 봐. 그때만 생각하면 자기한테 참 미안한 거 있지? 미안하기는. 그런 생각하지 마. 결국 이렇게 나랑 결혼했잖아? 난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좋은 남편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는 못해도 늘 저를 끔찍이 위하며 공주처럼 대해줬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결혼하기 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정도 신혼생활 보내고 슬슬 2세 계획을 세워나갔어요. 그런데 좀처럼 마음 같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임신이 안 됐지? 자기야, 혹시 나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자기한테 문제는 무슨. 병원에서 검사 다 해봤잖아. 우리 둘 다 아무 이상 없는 거. 그런데 왜 이렇게 아기가 안 생기지? 자연 임신이 힘든 거라잖아. 너무 신경 쓰면 오히려 더 안 생길 수도 있어. 마음 편히 갖고 기다려보자. 언젠가 우리에게도 예쁜 아이가 생길 거야.
아이를 가지려고 병원도 다니고 남편과 부단히 노력했지만 귀한 생명은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급한 마음만 쌓여갔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불안한 제 마음을 위로하며 보듬어줬습니다. 비록 원하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달팠지만 자상한 남편이 있어서 위안이 되었어요. 저를 향한 남편의 사랑은 감히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날이 영원할 거란 아니란 생각까지도요. 그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정확히 3개월이 넘어서였습니다. 자기, 이제 들어오면 어떡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리고 전화는 왜 안 받아?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 어련히 알아서 들어올까.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왜 이렇게 전화하고 난리야?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날이잖아. 생리주기 계산해서 일일이 알려주는데 매번 이러면 어떡해. 우리 닮은 아이 얼른 가지고 싶은 내 마음 잘 알면서 어떻게 이렇게 협조를 안 해줄 수 있어? 자기, 우리 사이에서 아이 갖고 싶은 마음 없는 거야? 요즘 또 노력도 잘 안 하고. 계속해서 이세를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늘의 숨은 뜻을 몰랐던 저는 쉽사리 임신하지 않는 상황에 불안한 마음만 커졌죠. 몸과 마음을 편히 가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살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는 날이 점점 줄어들더니 밖으로 돌기만 했어요. 친구와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저를 뒷전으로 취급하며 귀찮아했습니다. 노력하면 뭐하냐. 그런다고 임신한대? 시도한 게 몇 번인데 이 정도로 애가 안 생기는 거면 뭐 문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지. 병원에서도 그랬잖아.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자기는 어쩜 일에 관심 없다는데 굴 수 있어.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자기 정말 이상한 거 알아. 날 대하는 태도가 전과 다르다고. 우리 결혼한 지 이제 1년 넘었어. 벌써 권태기라도 온 거야. 또 그 얘기야?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네. 너는 이러고 들어온 서면 붙들고 그러고 싶냐? 내가 이러니까 집에 들어오기 싫지. 나 좀 놔줘라. 뭐? 온종일 밖에서 시달래다 좀 쉬겠다는데 그만 좀 귀찮게 굴라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 마음이 한겨울나 둘 수 있냐? 우리가 무슨 연애 초안도 아니고 시간 지나면 마음이고 뭐고 다 식고 무뎌지는 거지. 언제까지 사람 타령만 할 거야. 됐고 나와. 피곤해 죽겠으니까. 일 끝나고 어디서 술이라도 마신 건지 술 냄새 폴폴 풍기면서 피곤하다고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 귀찮아지는 게 점점 많아지더니 점차 저를 향한 사랑이 소홀해졌습니다. 연애할 때와 결혼 초기에 비해 많은 것이 달라진 남편이지만 저는 그저 일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다른 부부들도 다 겪는 권태기일 거다 치부하며 자신을 위로했어요. 남편 말대로 죽을 때까지 사랑이 뜨거울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서운한 마음이야 왜 없겠습니까? 여자로서 서운한 마음이야 가득하겠지만 제가 더 노력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됐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기 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사모님, 저 대리기사인데요. 사장님께서 많이 튀우셨는지 도착해서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시네요. 제가 빨리 가봐야 해서. 네, 죄송해요. 제가 얼른 내려가겠습니다. 어김없이 이날도 남편은 밤늦게까지 저를 혼자 뒀어요. 한참을 연락도 없는 남편을 기다리다 걸려온 전에 반갑게 받았지만 남편이 아닌 남편을 데리고 온 대리기사였습니다. 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디서 술을 마시고 온 건지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입고 나갔습니다. 기다리던 대리기사에게 대신 돈을 드리고 뒷좌석에 쓰러져 자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자기야, 일어나봐. 와,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인사불성이 된 남편을 아무리 흔들어 깨워봐도 도무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서 어떻게든 남편을 데리고 들어가야겠다 싶어서 남편을 부축하려는데 순간 차 뒷좌석 바닥 의자 틈에 뭔가 빼꼼히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게 뭐지? 그게 바로 여자의 척이라는 걸까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뭔가 눈에 확 띄었는데 이상하게 저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그대로 두고 뒷좌석 의자 홈에 끼워져 있는 것을 빼내서 확인해 봤어요. 사용하고 버려진 껍질 같았습니다. 뭔가 싶어서 제대로 살펴보니 콘돔 껍질이었어요. 이게 왜... 안에 내용물은 없고 뜯긴 콘돔 비닐이었어요. 이게 왜 남편 차에 있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이게 왜 차 안에 버려져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남편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골아떨어져 있는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뜯긴 콘돔 껍질을 보며 별의별 생각을 했죠. 그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몰래 남편의 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 주머니에서는 별다른 게 없었지만 지갑에 영수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모텔 영수증이요. 설마 했는데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자 저는 놀란 마음을 뒤로 하고 뻗어서 자는 남편의 손가락으로 지문인식을 풀고 서둘러 핸드폰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한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빠, 우리 또 언제 만나 보고 싶어.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오늘처럼 빨리 취하면 안 돼요? 대리님, 맛있는 밥 사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데이트는 언제 할까요? 자기야, 우리 이번 주 바다 보러 갈까? 메시지며 사진이며 다른 여자와 나눈 대화와 사진이 수두룩하더군요. 인정하기 싫은 증거들이 눈앞에 차고 넘치니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저만 사랑해주리라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로써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이 정도면 심장이 아니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외도하고 있다는 것을요. 제대로 현실을 직시하게 된 이상 더는 이 세계의 이고 뭐고 필요 없어졌어요. 와, 어리야. 꿀물이야 마셔. 다음날 술에서 깬 남편에게 꿀물을 건넸습니다. 뭐 예쁘다고 꿀물을 챙겨주냐 하겠지만 저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떨 수밖에 없었어요. 전날 확인한 것보다 때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잡고 싶었습니다. 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어제 어떻게 된 거야? 대리기사가 전화했어. 내려가 보니까 자기는 뻗어있고 누구랑 그렇게 술 마셨어? 누구긴 누구야. 거래처 사람이랑 마셨지. 거래처 사람? 누구? 말하면 뭐 알아? 됐고 해장국 좀 시원하게 끓여봐. 속 풀리게. 여자랑 마신 거 뻔히 아는데 천연덕스럽게 거래처 사람과 마셨다는 남편. 속이 뒤집힐 듯 화가 몰아쳤지만 이성을 잃지 않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당장이라도 머리털을 다 쥐어뜯으며 묻고 싶었지만 꼭 참아야 했어요. 저를 배신한 남편 놈의 외도 증거를 확실하게 잡고 몰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였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대충 옷을 챙겨 입고 남편을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수상한 장면 모두 다 사진 찍어뒀죠. 그렇게 며칠 미행하니 얼마나 구린 놈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만나는 여자들은 매일 낮이 바뀌었고 심지어 같이 모텔을 들어가거나 상대 여자의 집으로 보이는 곳에 함께 들어가더군요. 더 따라다닐 것도 없었습니다. 4일 정도 되니 증거사진은 충분했어요. 거기다 새벽에 남편이 잠들면 상간녀들과 나는 대화며 함께 찍은 사진이며 죄다 제 폰으로 찍어놨습니다. 그렇게 증거는 증거대로 모으고 돈은 돈대로 빼돌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왜 그래? 남편이 마누라 안 올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경계하고 그래? 아니, 갑자기 안 오니까 놀라서 그랬지. 시간이 늦어서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남편이 갑작스레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공사 다망한 남편놈. 여러 여자와 바람 피우느라 살도 안 맞대더니 어쩐 일로 저를 건드리나 싶으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어요. 순간적으로 너무 싫은 티를 팍 내니까 남편이 뭐 어쩌고 하며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아니, 이게 그렇게 놀랄 일이야? 부부끼리 이 정도 스킨십 할 수 있는 거잖아. 아, 미안. 곧 생리할 때라 그런지 내가 요즘 예민하네. 피곤할 텐데 어서 자.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는 놈과 한 입을 덮고 자는 것도 수치스러운데 살따지 당하니 토악질이 나오게 싫더군요. 더 이상 더러운 걸 보지 말고 슬슬 시한폭탄을 터트려야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차고 넘치도록 증거 모았고 돈도 어느 정도 빼돌렸으니 아쉬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땅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러다 며칠 후 남편 입에서 기다리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 주말에 출장 가. 출장? 저번 주말에도 출장 갔는데 또 가네. 난들 가고 싶어서 가나? 갈 사람이 나밖에 없는데 어떡해? 요즘 거래처 늘리느라 바쁘기도 하고. 자기도 사회생활 해봐서 알잖아.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는 강원도로 가는 거야? 그런데 자기 상관이 언제 여자로 바뀌었대?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자기 핸드폰 봤어. 주말에 강원도 가기로 약속했더라. 같이 가는 여자도 예쁘게 생겼던데. 사실 저는 남편이 출장 핑계대고 내연녀와 강원도로 놀러갈 계획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어떤 거짓말로 둘러대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장 간다는 말을 툭 던지더군요. 그래서 이걸 기회로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날려야겠다 싶어서 사실대로 털어놓았죠. 남편은 순간적으로 얼굴빛이 싹 굳어지더니 눈알을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그리고 대뜸 화를 냈어요. 너 나 잘 때 핸드폰 뒤졌냐? 당연히 뒤져야지. 그 안에 구린 게 얼마나 많은지 궁금했거든. 역시 기대 이상이더라.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쥐새끼처럼 내 핸드폰 뒤졌냐고? 그게 그렇게 궁금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안 궁금하고. 뭐? 그렇잖아. 너한테 여러 명의 여자 있는 거 다 안 마당해. 내가 너랑 더 살 이유 있니? 그래서 지금 이혼하자. 내 핸드폰 뒤져서 증거 제대로 챙겼겠다. 뭐 아쉬울 게 없겠네. 그래 이혼아. 나야 뭐 네가 구질구질하게 안 매달려서 좋네. 안 그래도 조만간 너한테 이혼하자고 할 참이었거든. 잘못한 놈이 뻔뻔하게 이혼을 운운하니까 부족한 제 참을성이 폭발했습니다. 바로 그놈의 정강이를 한 대 걷어차고 뺨을 때렸죠. 뭘 잘했다고 네가 이혼하자고 말을 해. 넌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자격 없어. 결혼 파탄의 책임은 너한테 있거든. 유책 배우자 주제 뭐 이혼. 왜? 그 많은 여자 중에 대단한 사랑이라도 만나셨나 보지? 그래. 진정한 사람 만났어. 적어도 너보다는 훨씬 훌륭한 여자거든. 집불도 가진 것 없어서 별 볼 일 없는 너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대단한 사람이야. 돈이 제법 많거든. 이혼하고 오면 받아준다더라. 너보다 돈도 많은데 고민할 게 뭐 있어? 당장 이혼해야지. 뭐 남자답게 바람 피운 거 다 인정할게. 재산? 관심 없어. 너 다 가져. 난 앞으로 그깟 푼돈이라 만질 사람 아니거든. 어디서 졸부라도 꼬셨니? 꼬시다니. 난 가만히 있었어. 여자들이 먼저 좋다고 난리친 거지. 나 좋다고 다가오는 여자 무슨 수로 막냐. 우리는 사랑하고 있는 거야. 너 때문에 먼 길 돌아왔지만 진정한 내 짝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위자료든 뭐든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이혼만 해. 사랑 타령하고 앉아있네. 그 여자들하고 다 결혼하는 건 아닐 테고 그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를 골랐나 보네. 내가 그동안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이유가 뭔지 알아. 오늘을 위해서 피가 거꾸로 솟아도 널 버질날만 손꼽아 기다렸거든. 그런데 이렇게 나올 걸 내가 생각 못했네. 너 같은 놈한테 최고의 복수는 내가 계속 네 옆에 있는 거지. 그럼 난 너랑 이혼 안 해. 평생 나라는 족쇄에 갇혀서 어디 한번 개망나니로 살아봐.
난 네가 만나고 있는 여자들 족족 다 상간녀 소송 걸면 되니까. 그뿐이야. 네가 얼마나 거지 같은 놈인지 동네방네 다 소문낼 거야. 네 회사며 SNS며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네가 딴 년이라 웃는 꼴 절대 못 봐. 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멍청하네. 네가 이런 식으로 내 발목 잡는다고 행복할 것 같아? 그깟 상간녀 소송 걸어봤자 얼마나 문다고. 기껏해야 3천이야. 나 팔아서 돈이라도 벌고 싶나 본데 마음대로 해. 평생 빈 껍데기인 나랑 살면서 혼자 결혼생활 잘 유지해보라고. 그래봤자 비참해지는 건 너야. 그래. 비참하겠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죽고 싶을 만큼 네가 원망스럽겠지. 그건 내가 감당할 나와의 싸움이야. 평생 네 발목 잡아서 어느 순간 네가 괴로울 수만 있다면 난 상관없어. 그렇게라도 너한테 복수할 거라고. 난 네가 이렇게 바닥일 줄 몰랐어. 겨우 이것밖에 안 되는 새끼가 사람 오든 앞에서 나 꼬셨니? 네가 이딴 놈이란 걸 알았으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야. 난 정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하는 줄 알았거든.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사랑한 거 맞아. 한때는 정말 널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딱 2년짜리 사랑이었나 봐. 내 마음이 더 이상 길게 안 가는 걸 어떡해. 난 사랑 없이 정으로 사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 너한테는 미안하지만 내 마음이 이런 걸 나더러 어쩌라고. 사랑의 기간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난 매 순간 내 마음에 솔직할 뿐이야. 나한테 복수하고 싶다고? 그럼 네 인생은 나 붙잡고 있다고 뭐가 달라져? 너만 더 괴로울 뿐이지. 그럴 바에 서로 놔주고 앞으로의 삶을 비춰주자. 쿨하게. 이 집이고 위자료고 다 원한 대로 준다니까. 그냥 너만 생각해. 복수 같은 거 집어치우고. 그럼 난 여자친구랑 여행 갈 테니까 그때까지 생각 정리해서 말해. 바로 이혼 도장 찍어야 하니까. 바람 피운 걸 다 들킨 마당에 이렇게 뻔뻔한 놈이 다 있을까요? 여유롭게 휘파람을 불며 여행 짐 싸는 모습이 무섭도록 잔인했습니다. 제 마음을 있는 대로 난도질 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과 미래를 꿈꾸 다녀. 적어도 제게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빌 줄 알았습니다. 그냥 심심찮게 분 바람이었다며 해명할 줄 알았어요. 돈 많은 애인이 생겼다며 우쭐대는 모습이 더욱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같이 있다간 제가 그 새끼를 죽여버릴 것 같아서 집을 나왔어요. 친한 언니 집에서 지내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어요. 이래저래 심란한 마음으로 누워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보호자 동의권으로 연락드렸어요. 네, 병원이요. 지금 남편분께서 크게 다치셨거든요. 긴급한 상황이라 중환자실에서 조치하고 있어요. 나머지 부분은 보호자님 오셔야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병원으로 바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뭐라고요? 귀가 먹었는지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분명 남편이 크게 다쳐서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이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지금쯤이면 내 언니와 잘 지내고 있어야 할 텐데 병원이라니. 그것도 중환자실에 왜 있는 건지 정신이 다 혼미해졌습니다. 서둘러 차키를 챙겨서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어요. 면회 시간이 지나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의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남편 어떻게 된 거예요? 차 사고가 크게 났어요. 같이 병원에 실려온 여성분은 치료만 잘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남편분이세요.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신경 쪽이 손상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반신 마비요? 네. 여러 가지 검사 결과나 상태를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반신 쪽에 감각이 없으세요. 이 상태만 거의 하반신 마비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거의 하반신 마비일 거라는 의사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남편을 향한 동정의 눈물은 아니었어요. 천벌받을 놈이라 마땅한 벌을 받은 거구나.
이번 일로 인해 내가 받았던 고통이 위로되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 바람 피우지 못해서 안달난 놈인데 앞으로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못 살 걸 생각하니 속이 다 후련하더군요. 그리고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남편 놈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는 꼴을 제 두 눈으로 꼭 보고 싶었어요. 시간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와 2인실로 옮겨진 후에 그놈 얼굴을 보러 갔죠. 병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버리겠다는 거야? 그럼 내가 나랑 천년만년 함께할 줄 알았니? 하반신 마비된 장애인이랑.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구 때문에 타석을 왔는데. 말은 똑바로 해야지. 문제는 네가 있어. 너 때문에 나까지 다쳤고 내 얼굴에 흉이라도 주면 네가 책임질 거야. 하긴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평생 휠체어 끌고 다녀야 하는데. 우리 관계 여기서 그만하자. 단발한 네 얼굴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지만 걷지도 못하는 남자 관심 없어. 찌질하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말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실물로 보는 건 처음이지만 한눈에 알아봤어요. 내연녀라는 거. 남편 핸드폰에서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몇 번 봤거든요. 저는 도도하게 사라져가는 내연녀를 쳐다본 뒤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본 남편은 눈물 콧물 짜며 울더군요. 자기야, 나 앞으로 평생 못 걷는데 나 이제 어떡해?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뭐? 안 그래도 구경하러 왔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됐네. 다행이다. 네가 받아야 하는 벌 마땅히 받아서.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하반신 마비라는데 마음 아프지도 않아. 사랑하는 남편이 평생 휠체어 타고 다녀야 하는데 같이 울어지지는 못할 망정 천벌받은 거라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뭐야? 머리까지 다쳤니? 네가 나한테 한 짓 생각 안 나? 그렇게 잔인하게 내 마음 다 난도질 해놓고 같이 눈물 흘려주길 바라? 난 감사해서 하늘의 절이라도 할 판이야. 너한테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죄를 내려주셔서 너무 기쁘다고. 그러니까 달게 받아. 그동안 날 기만하고 상처 준 거 이렇게 갚으라고. 저기 정말 나랑 이혼할 거야? 지금 내 꼴을 보고도 이혼하려고. 미친 소리 작작해. 너 같은 놈의 바닥을 다 본 마당에 계속 네 옆에 있을 이유 없잖아? 너 여행하는 동안 잘 생각해서 말하라고 했지? 지금 말할게. 우리 이혼해. 보다시피 넌 천벌받아서 하반신 마비 판정받을 것이고 돈 많은 애인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데 뭐하러 이혼 안 해주고 버티겠어? 시원하게 널 차버릴 절호의 기회인데. 너도 알지. 바람 피운 증거 충분하고 재산이며 위자료만 다 준다고. 혹시 몰라서 그날 대화했던 거 다 녹음했거든. 덕분에 고맙게 됐어. 내 인생에서 너 하나 깨끗하게 도려내고 다시 새삼 시작할 수 있게 됐거든. 그럼 조만간 이혼장 보낼게. 다리는 그렇게 됐지만 손은 멀쩡하니 도장 잘 찍어놔. 자기야 잠깐만.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내가 나 잘못했어. 제발 나 버리지 마. 이 마당에 자기까지 나 버리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 얼마나 다급한지 저를 보고 애절한 표정으로 매달리더군요. 저는 회개 한 번이면 용서하는 신이 아니기에 그런 남편을 두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얼마나 짜릿하고 통쾌하던지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그놈의 짐을 다 정리해서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혼 합의서를 남편에게 보냈는데 순순히 합의하지 않더군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변호사에게 제 이혼을 맡겼습니다. 변호사님은 이길 자신 있으니 믿고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그놈과 이혼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다만 뒤늦게 이 소식을 알게 된 시모가 부랴부랴 저를 찾아와 문 부서질 듯 두드렸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세요? 건방진 게 어디서? 야이 나쁜 년아. 너 우리 아들한테 이혼하자고 했다며. 감히 네가 내 아들을 버려. 소식 한번 느리네요.
네, 이혼하자고 했어요. 왜 이혼하는지 다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들었다. 고작 바람 좀 피운 거 가지고 이혼하는 게 말이 되냐? 고작이요. 남자들한테 바람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봄바람 수준이라고. 남자들이란 동물이 원래 그래.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지 못한다. 시간 지나면 알아서 아물 곳을 왜 사서 일을 만드냐. 그것도 아플리한테 이혼 뒤먹이면서 괴롭히면서. 지금 제가 남편을 괴롭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제 마음은 안 보이고요? 아, 글쎄 내가 말했잖아. 남편이란 동물은 심심해서든 호기심이든 바람 피우는 종자다. 네 시아버지도 그랬어. 근데 나는 너처럼 탕들하게 이혼하자고 안 했다. 요즘 것들은 이혼이 손바닥 뒤집듯 쉬운가 본데. 그렇게 붙었다 헤어질 거면 내 죄 결혼이란 걸 하지 말았어야지. 혼처는 그저 하늘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주면 돼. 시간 지나면 나가 놀던 남자들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법이다. 나가 놀던지 들어오던지 저는 기다릴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어머님 때나 찍소리 못하고 울며불며 기다렸겠죠. 그런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어머니. 파는 계집애한테 놀러나간 마음 기다리는 거 고고해요. 그러니 이혼하자고 한 거예요. 평생 호구 잡히기 싫어서. 그리고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돈 많은 년 물어서 사리분별 못했는지 감히 저한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하늘도 괘씸해서 벌 내린 거 아니겠어요? 인연이 어디다 대고 감히 벌이 내. 내 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늘이 벌을 내려. 세상 전체에 바람 피운 놈이 우리 아들 하나인 줄 아냐? 고라만한 인연 소행이겠지. 우리 아들한테 버림받기 싫어서 저주라도 퍼부었겠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멀쩡한 우리 아들 다리가 그렇게 됐다고. 평생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자고 살아야 하는데 딱하지도 않냐? 아무리 미워도 네 서방이야. 사람 힘들 때 이렇게 모질게 구는 거 아니다. 한우한테 업보로 돌아가는 게야. 그런 이혼 같은 거 지워라. 이제 죽을 때까지 바람 같은 거 못 피우고 평생 너 하나만 볼 텐데 꼭 이혼해야겠냐? 하반신 마비되어 저만 바라보는 장애인 남편? 필요 없습니다. 줘도 안 가져요. 그러니 도로 어머니께 반품할게요. 뭐, 반품? 이제 하다가 내 아들을 물건 취급하는 게야. 애초에 하자가 있었잖아요. 아무리 보고 자란 게 그거라지만 바람 피우는 놈으로 키우지 말았어야죠. 제 고통이 어떨지 누구보다 잘 알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방은 그렇다 치고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으면 똑바로 키웠어야죠. 어디다 이런 제비 같은 거 저한테 장가 보낼 수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하시면 피눈물 흘리세요. 알아요. 그래서 기어이 이혼하겠다 이거야. 당연히 이혼해야죠. 제가 받은 상처만큼 비참하게 느꼈던 고통만큼 되돌려줘야죠. 못난 년. 내 아들이 왜 바람 피웠는지 알겠다. 네가 오죽 못나게 굴었으면 바람을 다 피웠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네 잘못이야. 여자로서 얼마나 묘력이 없었으면 한눈을 팔겠냐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거늘 저 자신을 탓하고 되돌아볼 생각은 안 자꾸 누구 탓을 하고 앉아있어. 뭐라고요? 바람 피운 게 제 잘못이라고요. 그래 이년아. 너 때문에 내 아들 바람 피워서 다리 못 쓰겠다. 그러니까 네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 나 몰라라면 네 앞길에 좋은 일 생길 것 같냐? 너 처음 벌받아. 참 어이가 없어서. 방금 어머님 소개하신 거예요? 어머님의 오줌 못나고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 아버님 바람 피웠다고 얘기해 주신 거냐고요? 뭐야. 어머님 소개는 잘 들었어요. 어머님은 그렇게 못나서 아버님이 바람 피웠겠지만 저는 매 순간 최선을 다했어요. 아내로서 여자로서 그놈한테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다고요. 그런데도 바람 피운 거예요. 어머님 새끼가 오죽 못났으면 받은 사랑에 감사한 줄도 모르고 발떡난 미친 개처럼 오만하게 군 거라고요. 이 여자 저 여자한테 껄떡대는 천하의 쓰레기 같은 남봉꾼이라고요. 아버님처럼 키우신 거라면 아주 잘 키우셨어요. 원하시던 대로 개쓰레기 새끼를 만드셨네요. 저는 그런 놈 품어줄 그릇이 못 되니 평생 데리고 사세요.
예정대로 이혼 진행할 거니까. 시모는 제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봤자 본인만 손해죠.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상황을 수습해도 턱없이 부족하자 급기야는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 아들이 얼마나 힘든데 너까지 버리면 안 된다. 그러다 우리 아들 잘못돼. 사람 힘들 때 버리는 거 아니라잖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마. 네가 원한다면 종일 무릎 꿇고 빌을 수도 있어. 그저 내 아들만 버리지 말아다오. 그래, 내가 자식 교육 잘못시켰다. 어릴 때부터 지 아빠 바람 피우는 것만 봐서 내가 이렇게 됐나 봐. 너한테 이 비상 줘. 내가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아가. 내가 다시는 딴 마음 품지 못하게 단단히 일러두마.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지은 죄 갚으라고 할게. 그 녀석도 분명 그래야겠다고 할 거야. 지은 죄가 있는데 너한테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지 않겠니? 그러니 제발 내 아들 버리지 말아다오. 너까지 우리 아들 손 넣으면 정말 죽을지도 몰라. 불쌍한 인생 구제해준다고 생각하고 받아줄 수 없겠니? 네가 하라는 거 뭐든지 아마. 내 아들하고만 살아준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몇 번을 말해요. 제가 그렇게 넓은 그릇이 아니라니까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니 흙이 들어가지 않아도 합칠 생각 없어요. 천벌은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님 아들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뒤따르는 고통도 감수해야죠. 그러니 이만 돌아가세요.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떻게든 저를 붙잡고 싶은 시무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표독스러운 얼굴, 매서운 눈빛은 어디 가고 울며 불며 매달리더군요. 이래서 모정은 대단한 거구나 새삼 다시 느꼈어요.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위하는 걸 보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이 도왔으니 얼른 이혼하라고 등 떠밀겠고 어떤 사람은 장애인이 된 남편을 버리는 게 매정하다고 하겠죠. 누가 뭐라 하든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저 자신만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우지 않은 상태에서 하반신 마비가 됐다면 절대로 남편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평생 함께할 마음만 더 굳건해졌겠죠. 하지만 그는 결혼 생활 중 몇 번이고 저를 죽였습니다. 심지어 내연녀와 당당히 여행까지 간다고 했으면 말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런 놈에게는 동정 섞인 눈물 한 방울 더 아깝습니다. 하늘이 도와준 복수는 제가 마무리해야 했어요. 저는 이혼할 수 없다는 남편의 간절함을 짓밟고 소송까지 불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이혼을 할 수 있었죠. 자기야, 나 보러 한 번만 와주면 안 돼? 나 자기 너무 보고 싶어. 내 다리가 이래서 마음대로 걸어갈 수도 없고 자기가 나 한 번만 보러 와줘라. 그 고운 얼굴 많이 보고 싶어서 그래. 전 남편은 알량한 동정심으로 제 마음을 돌리고 싶었는지 툭하면 전화해서 우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번호를 차단하면 모르는 번호로 전화하기를 여러 번이었어요. 심지어 장문의 손편지까지 보냈더군요. 내가 보낸 편지 맞지? 자기 생각하면서 썼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열심히 쓴 거야. 자기한테 준 상처가 너무 큰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당장 달려가 무릎 꿇고 빌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그저 멀쩡한 두 손으로 편지 써서 내 진심 전하는 방법밖에는. 자기야, 나 많이 미워하는 거 알아. 여전히 날 못 믿는 것도 알고. 하지만 손은 셈치고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나 정말 달라졌어. 다리 잃은 그날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예전의 내가 아니야. 제발 한 번만 찾아와줘. 자기 얼굴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 그런데 미안해서 어쩌지. 나 지금 데이트 중이라 못 갈 것 같은데. 데이트? 아니 나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딴 놈이 생겼단 말이야. 그럼 안 되니?
넌 이혼하기 전에도 딴 년들이랑 잘만 데이트하고 다녔잖아. 난 이혼하고 당당히 데이트하는 건데 그게 왜? 내가 요즘 만나는 남자들이 많거든? 한동안 몰랐는데 아가씨처럼 꾸미고 다니니까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꽤 되는 거 있지? 그동안 날 잊고 살았는데 다시 알려줘서 고마워. 앞으로 종종 내 근황 알려줄게. 결혼하게 되면 청첩장도 보낼 테니 휠체어 타고 와서 축하해 주던가. 얜 나쁜 년아. 네가 어떻게 널 헛수저 버리도 버릴 수 있어. 이 천하의 못된 년아. 저한테 자꾸 전화하고 편지를 보낼 때마다 새로 사귄 남자들과 찍은 사진을 보내줬더니 어느 순간 연락이 또 끊겼습니다. 지도 행복해 보이는 제 사진을 볼 때면 더 괴롭겠죠?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사진을 쭉 보내려고요. 대알 뒤틀리게 고통스러워 보라죠. 이번에는 재혼하는 사람과 찍은 결혼사진을 보내줬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행복해하는 제 표정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